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박세정입니다. 아침을 여는 커피 한 잔 또는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에스프레소 한 잔 추출 시 원두의 90% 이상이 이 커피 찌꺼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박으로, 영어권에서는 커피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커피박을 태우거나 매립할 경우 약 338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카페 대부분에서 생기는 커피박은 생활 폐기물로 버려지는데요. 폐기물 쓰레기로 분류된 커피박은 실제로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이 커피 찌꺼기의 활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죠. 수거한 커피박은 화분과 연필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 예쁜 다육이가 심어져 있는 커피박 화분인데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지 않으신가요? 자, 또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건 필기할 때 쓰는 아기자기한 연필이고 이건 천연 방향제입니다. 커피박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커피 향도 솔솔 나니 좋습니다. 여러분도 커피박을 화분으로 만들어 탄소를 줄이고 또는 퇴비로 활용하시거나 뿐만 아니라 천연 각질 제거제나 방향제로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렇지 않게 버리던 커피 찌꺼기를 새롭게 활용한다면 지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밝은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박세정 MC와 함께 실천해 보시죠. 사회공헌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그린 인터뷰. 이번 시간은 세계대학과 학계에서 연구하는 SDGs와 ESG에 대해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오지혜 교수가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계에서 주목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린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푸릇푸릇한 인터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린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토크쇼가 아닌 특별한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ESG 연구와 SDGs 연구를 하고 계신 우리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오지혜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 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가을 분위기 나고 좋습니다. 네, ESG와 SDGs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요즘 떠오르고 있잖아요. 저희도 앞서서 이런 개념들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교수님은 이제 연구자로서 ESG나 SDG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환경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집에 와서 플라스틱을 좀 적게 사용을 하자, 곰이 아프다, 고릴라가 살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꿀 때에도 아이가 고릴라가 살 곳이 없으니 핸드폰을 바꾸는 것은 좀 미루는 게 어떠냐, 역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ESG와 SD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ESG와 SDGs 두 개의 명칭이 조금 헷갈려요. 어떤 상황에서 좀 ESG를 쓰고 SDGs를 쓰고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우선 SDG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사항이고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17개 항목, 169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각국이 노력하자는 그런 합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SDG를 실현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이자 그 세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ESG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네.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에 얼마나 비재무적인 지표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최하는 기관, 네, 활동자 그쵸.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
SDG와 ESG를 좀 혼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네. 그런 큰 목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ESG 그리고 SDGs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학에서 진행하는 ESG와 SDG와 관련된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한다든지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저희가 투명한 학교 운영 그리고 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꾸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명칭에서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지속가능원이 사회공헌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CSR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CSR이라는 이름으로 SDG의 모든 활동을 전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가능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고려대학교가 지금 개교한 지 120주년이 내년이면 12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의 120주년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네, 그렇죠. 라는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을 해보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선도대학이 되고자 네, 지속가능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역사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니면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곳에서 지역 소외 계층들에게 고려대 학생들이 가서 직접 멘토를 제공을 해주는 멘토 서비스를 제공을 멘토 서비스도 하고 네, 계신가요? 네,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요. 네.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연탄 봉사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산불이 난 낙산사에 가서 10여 년이 넘게 저희가 나무 심기 운동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짜 몸소 실천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사회공헌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지금 사회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SDG 차원에서 이것을 정말 저희가 다 포괄할 수 있을까라는 그쵸.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1번부터 17번의 그 모든 항목을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사회공헌원이라는 이름으로 SDG 1번, 4번, 5번, 10번 정도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요. 학교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제 네. 노력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네. 지속가능한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다루는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SDGs와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성과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교내의 활동입니다. 네. 네, 총장님 산하에 제다이 지속가능성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발족을 해서 매달 전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각 소위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과 연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도 네. 이 지속가능과 관련된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교내 교육과정에 그 지속가능과 관련된 콘텐츠를 모두 다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꾸리고 있고 연구도 교원들께서 연구를 하실 때 가능하다면 지속가능과 관련된 콘텐츠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어떻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SDG라고 하면 네. 정말 거창한 것들을 생각을 하세요. 네. 인류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상의 노력들이 네. SDG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도 정말 거창한
네, 위대한 그렇죠.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내재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종이 하나 덜 쓰고 그다음에 일회용 물컵을 사용하지 네, 않고 맞아요. 네. 하는 일 모두가 SDG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는 것들이 대학의 노력이고요. 저희가 체인지 메이커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네, 수도 그쵸.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보고 이때 환경, 사회의 문제들을 찾아보고 네.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정 기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멘토들이 자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께서 자문을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그리고 같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역사회 정부 관계자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는 네. 성북구에서 점자책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점자책 조례안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서 네. 동화책을 점자책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멘토분들과 얘기를 나누기를 그러면 관련된 기업을 만드는 건 어떠냐. 점자책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공급은 있으나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점자책을 만들었으나 살 곳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점자책을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동화책을 효과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성북구 의회에 점자책을 구입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조례안을 개정을 하자. 공공도서관에 비치를 하는 네. 법을 만들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북구 의회 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네. 했고요.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네, 네. 저희가 지난 9월 12일 날 네.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내 대학의 사례 중에서 최근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국내 대학에서 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대학 평가이지 않을까 대학 생각합니다. 평가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SDG와 ESG에 관련해서는 정말 일부 대기업 아니면 네. 일부 정말 세계에서 글로벌 대학 일에 속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들이 정말 ESG, SDG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평가였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데 이 QS 랭킹 맞을까요? 예, 세계에서 QS 랭킹 아니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TH 랭킹, TH 랭킹. 예, 이런 대학 평가 기관들이 네. 서스테너빌리티와 관련된 항목들을 평가 지표에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QS 평가 같은 경우에는 네. QS 평가에 5%를 네. 서스테너빌리티와 관련된 항목을 넣겠다라는 발표한 이래 많은 대학들이 ESG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 대학에서 ESG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의 ESG 연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 대학들이 요즘에 탄소 중립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는 다소 다릅니다만 2030년까지 혹은 2045년, 2050년 이렇게 해서 캠퍼스 안에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겠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인데요. 탄소 발생량과 탄소 흡수량을 동일하게 맞추어서 넷제로를 실현을 하겠다. 하지만 이 넷제로. 시기는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넷제로 캠퍼스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을 하고 실현이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학교에 있어서는 그 탄소 중립 계획이라든지 넷제로 캠퍼스 계획 이런 것이 모호하고 그다음에 네, 약간 공연불에 그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네, 그렇죠.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네. 하고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대학들은 실제 그것을 매년 이행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정말 저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이러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나 다양한 정부 기관들에서 보이지 않는 보이는 도움을 좀 주셔야 저희가 같이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한 개 남았는데요. 교수님은 ESG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ESG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ESG는 내일이다. ESG는 내일이다. 네.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다. 내가 네. 직접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죠. 예, 지속 가능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네. ESG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 생각을 하십니다. 네, ESG는 기업의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SDG는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지구를 저희가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귀찮다고 안 하고 조금 더 편하자고 자원을 더 쓰고 한다라고 네. 하면 정말 당장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환경이 얼마나 가혹할까. 예.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한다면 내일이다. 나의 자식 일이고 나의 가정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오지혜 교수님 덕분에 이 지속발전 목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떠오르는 사회공헌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슈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새마을금고 중앙의 MG홀에서는 2024년 리더십 교환 프로그램 참석자 방한한 태국 저축신용협동조합 연합회 FSCT 소속 연수단의 환영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환영식에는 새마을금고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환영사와 다누프리트 FSCT 연수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연수단 참석자 소개, 양국의 선물 교환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FSCT 연수단은 공식 환영 행사에 앞서 약 1시간에 걸쳐 한국 새마을금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 체계에 대한 강의를 통해 금고의 선진화된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 여성 농구단 포이드2 글로벌 마더스가 지난 10일 서울 용산 청소년센터에서 공식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처음 모인 이들은 포이드2 재단의 후원을 받아 1년 만에 창단에 이르게 됐는데요. 현재 25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자녀의 농구 경기를 지켜보며 직접 농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농구단 창단 이후에는 가족 간의 소통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천수길 감독은 2025년까지 첫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즐거운 농구단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AI 기반 그린 융합 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기반 그린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융합 인재 양성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목표로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까지 AI 인재 20만 명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주요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와 민간협의회 등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전 KPS가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와 효능 개선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소통 채널을 개설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한전 KPS는 회사 누리집의 사회공헌 활동 협업 소통 채널인 국민행복 나눔터를 개설해 본사 소재지인 광주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단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유선이나 이메일, 대면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협업 제안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전국 사업소 추진 과제와 연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희망온 난방비를 11월 10일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난방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데요. 올해는 사업명을 사랑의 난방비에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와 함께하는 희망온 난방비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개인과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영 상태가 열악한 사회적 기업까지 확대했는데요. 공사는 오는 12월 12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동월 19일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HD 현대 중공업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무료급식소 바포에 총 6회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하고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관계자는 쌀쌀해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동부 새마을금고는 지난 10일 MG 희망나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성남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은 금고의 도움을 받아 열악한 환경 개선에 나서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열람실 내 어르신 스탠드 독서 확대기, 무료 경로 식당 내부 페인트 공사, 여름철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교체 등 소규모 공사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체험 선행 현장, 이번 체선연에서는요. 경기도 부천 중앙공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공존회 이 플로깅 활동 소식을 담았습니다.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쓰레기 줍는 조깅의 줄임말로 줍깅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깅을 하며 쓰레기 줍는 행동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메인 MC를 맡은 제가 이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플로깅을 체험해봤습니다. 어떤 재밌는 소식들로 펼쳐질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행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인간 비타민 MC 체험 선행 현장 최선연의 박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 공존과 함께 이 플로깅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존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공존과 함께 플로깅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담았을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랑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공존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있는 차효원입니다. 오늘 플로깅 하러 왔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플로깅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 해봐서 이용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날씨도 사실 안 좋은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문제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들이 있었던 이용인분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의미이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날씨 많이 추웠어요? 우와. 이용인분들이 이게 가시가 있으면 이게 삼키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가시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배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기시지 말고 드세요. 예. 우리 공조는 그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동네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청소라도 해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어떤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식당을 간다거나 어디 공공장소에 갔을 때 조금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에 너그럽게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인 공존과 오늘 함께 활동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발달장애인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존으로 함께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 봉사활동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재밌고 알찬 선행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비타민 MC 최선현의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항상 그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커피박으로 화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집에서 커피를 추출한 뒤 커피박을 넓게 펴서 말리는데요. 커피박을 말린 뒤 약간의 물을 섞어 종이컵에 넣어서 굳히면 이 화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천연 탈취제로도 그리고 반려식물을 위한 비료로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던 쓰레기가 미래 후손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실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포커스M의 박세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